자, 다음은요. 연휴 동안 이 이슈로 정치권이 아주 뜨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한풀 뒤로 물러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면론 이틀 만에 물러선 이낙연.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 당원 뜻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얘기를 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사안이 중대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전직 대통령 사면론입니다. 내용 좀 또 보겠습니다. 이낙연 사전 논의 못해서 미안. 최고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 공감,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중도층 지지 못 얻고 역풍 불 것이다. 당내 반발의 논의가 유보될 듯하다. 당내에서 이 얘기를 끊어자마자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공감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나까지 말을 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그러니 본인은 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침묵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가 끝난 뒤에 몇 가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지금 상황, 이낙연 대표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건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가 됐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안 통했다는 뜻이네요. 리더십 최대 위기 아닌가 이렇게 서울신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제동이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뭔가 멈춰버렸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런 뜻이 됩니다. 2. 통합의 정치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에 사면 카드 접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면론 확대 재생산되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 이낙연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동이 걸렸음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나옵니다. 국난 극복 위해선 국민 통합 필요하다. 사면론 입장 불변입니다. 적절할 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면론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인터뷰인데요. 여당 최고위 신중론에도 사면 필요 재확인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상황이요 지금. 이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그 필요성 왜 꺼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치 현장에 반응해야 될 숙명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상황을 자꾸 하기 때문에 무언가 반동적인 역할이 필요했다. 그 부분에서 주목도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면 카드보다 더 센 카드가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면 카드를 꺼냈을 겁니다. 아마. 최영철 편집위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 셈법을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어차피 저분의 목표는 대권이기 때문에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떤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짜낸 그 계획이었고 저는 일정 부분 저 사면 카드 때문에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한번 이낙연에게 갔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크게 믿지는 장사 안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내 사실은 리더십 측면에서는 이렇게 사면론을 당대표가 꺼냈는데 바로 반발을 하면서 약간 접은 셈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결국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반발이 커진 것이죠. 저분의 위치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면 예.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반작용이 큰 겁니다. 최근에는 20% 선까지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저분이 만약에 지지율이 윤 총장처럼 30%로 치솟아 올라간다면 당내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겠죠.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사안을 통해서 지지율이 당장 또 높아진다면 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시 잦아들게 돼 있다. 어쨌든 이슈를 던지는 파이팅 실력은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성공은 100% 100점 못 주더라도 예. 80점 정도는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일단 뭔가 이슈를 만들고 주목도를 높였다는 측면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성공이라 그 측면에선 성공이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김주혁 교수님. 네. 지금 당내 반발로 인해서 일단 제동이다 이런 분석들을 언론들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내 반발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요. 당내 이른바 강성 친문이라고 불리는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강하게 거부감을 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강성 친문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요. 예.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또 탄핵 이후에 예. 촛불 정부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소위 그 친문 진영으로 포괄되고 있는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없이 당대표가 사면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더킹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슈로 덮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지금 완전히 모든 이슈가 사면론으로 덮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제가 볼 때는 소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대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처음이 사면론이라는 거고요. 예.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신복지 체계라는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는데 처음 리더십을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통합의 정치를 만들 만큼의 리더십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의 친문진영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들을 예. 당대표가 미리 행사한 모습이 됐었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이 되게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하지만 더 고민되는 건 저는 하나는 뭐냐면 촛불 정부가 진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인데 그 정부가 다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사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 철학적으로 또 두 번째는 야당도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은 야권 단일화가 핵심적인 변수였는데 예. 지금 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소위 사면론이라고 하는 것. 14일 이후부터 아마 야권 내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모든 서울시장 보궐 후보들이 다 제기할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소위 야권 단일화와 사면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되게 되면 예. 탄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재발동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지금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당대표가 궁지에 몰리는 것 같지만 14일 이후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사면 주장 이게 야권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이슈가 아니다. 이거 잘못 따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소위 사과를 했지만 개인 사과였단 말이에요. 당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 또 두 가지 나눠져 그렇죠. 있습니다.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쳐진 당이에요. 항상 이것은 내용이라고 하는 그 고리 자체가 탄핵이라고 하는 고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야당이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전선이 있는 거죠. 야권 단일화와 사면에 대한 입장. 그랬을 때 저는 당연히 탄핵이라는 이름이 올라올 것이고 예. 탄핵을 만들었던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야당이 이런 제기를 계속 하게 된다면 야당에 대한 지지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이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야당이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을까? 그리고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담화 형태든 어떤 회견 형태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사면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어떻게 보세요? 진중한 성격의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예. 대통령과 상의도 하지 않고 예. 막바로 지르는 그러한 행동을 할 까닭이 없죠. 그렇죠. 별명이 엄중낙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꼼꼼하신 분이고 글자 하나 틀린 것도 다 잡아내는 분인데 저러한 사항을 논의하는데 그냥 혼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합시다는 얘기 안 했겠지만 예. 어쨌든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네요. 최소한 아닙니다 얘기는 안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정도 시그널은 줬으니까 이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이 대표의 저런 발언은 굉장히 고려된 것이고 앞으로도 다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 달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을. 왜냐하면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통상 새해 되면 기자회견을 하는 게 통례인데. 그렇습니다. 예. 줌으로 뭐 어떻게 해서 여러 기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때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직접 얘기를 꺼내진 않더라도 질문을 받게 되면 사면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무라인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1년여밖에 지금 복역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사면을 한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좀 토론이 있답니다. 아. 박 대통령은 지금 3년 10개월 이상 복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까지 동시에 사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붙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아마 14일 최종심 이후에 하실지 그 전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그널은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최종 판단이 있죠. 대법원에. 아마 그 내용을 기점으로 뭔가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언론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사면을 반대할 이유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제기는 뭐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사면은 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시기가 문제죠.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제기하고 당일각에서 반대하고 다시 최고위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하나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사면론은 대통령의 의중과 반대되는 사면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면론을 제기에 따라서 당내에서 친문들의 반발은 나중에 대통령의 사면을 하게 되면 또 가라앉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면론 제기에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1위로 가고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중도층 흡수거든요. 근데 중도층 입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면론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또는 그 사면론을 반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아직 드러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면론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안 맞는 또 이 스탠스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대선 때로 가면 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로 감안해 볼 때 예. 그 윤석열 총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단 있습니다, 말이죠. 지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보수층의 후보로 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그와 관련된 정계 개편과 관련돼서 상당히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낙연 대표의 수는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 상당히 앞선 수로 보여지고 야권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요. 야권에 부담을 주고 여권 내부의 후보 면에서도 정리하는 면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예.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일 거로 추측이 돼요. 과거에는 약간 그런 입장을 보여왔어요.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와 이 지사와
또 차별하는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잠깐의 절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예. 중단되거나 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저는 진행될 거로 보이고요. 예. 다만 탄핵과 사면은 구별된다. 탄핵에 대해서는 국내심 내부에 여러 정치 세력이 반대하기도 하고 예. 또 찬성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지만 탄핵을 지나서 형 집행과 관련된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심에서 아마 분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론 주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가만히 사면론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이거는 대단한 변수구나.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여기서요. 이 사면과 관련된 뭐 정치권의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난 뭐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오늘 신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나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초기였어요. 사실은 그 나오고 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였거든요. 정치권의 반응이었거든요. 아마 오늘 정도는 조금 정리된 입장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윤기호 의원님.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나온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뭐 시기라든가 등등의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한 1년 후쯤에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1년 후? 예, 1년 후. 오. 지금부터 딱 1년 후. 그러면 내년 대선 가까워서인데요. 그렇죠. 내년 대선 직전에 그것도 연말 현 대통령이 퇴임 무렵 그리고 새로운 당선인이 등장한다는 거는 뭐 3월이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나 1년 먼저 나왔다 이건데 뉴스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과 면에서는 다른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왜냐? 자, 사면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낙연 대표는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국민 통합. 그러면 자, 보수층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보복이나 탄압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횡령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상당히 뇌물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지금 죄목으로 들어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국가 통치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된 거야라는 실망 이거 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 단죄 이게 그러면 국민 통합과 연결이 된다? 이 보수층은 그러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냐? 이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한다면 아까 저는 김종욱 교수께서 얘기하신 사면을 도대체 아무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면 권한이라 하더라도 지금 누구에게 권한이 부여된 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낙연 대표는 뉴스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로는 미지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 사면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사도 오늘 꽤 실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내 대선 경쟁자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한 경쟁자가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다른 경쟁자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보겠습니다. 말 아끼는 이재명, 사면론 입장 밝히면, 나까지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을 준다. 그러니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낸 겁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이건 무슨 상황이죠, 이거는?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낙연 당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저는 예.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아까 거고요. 해석을 해주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은 뭐냐면 선청산 후 통합이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매집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인 입장은 저희 당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서 저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대표는 사면론을 얘기하고 또 두 명이지 않습니까? 소위 여권에서 유력 주자가. 근데 경기지사는 반대하는 입장이 됐을 때 당 내부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또 하나는 친문 진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아직도 상황. 의심을 하고 있어요? 반문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뭐 약간 좀 희석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 그런 상황에서 소위 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낙연 당대표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본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본인 스스로가 힘들었을 거다,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좀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거죠. 사면론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거기에 예.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본인 대통령이 부담을 준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측면에서 일정하게는 친문 진영에게 화해 제스처를 어떤 보여주면서 또 이 정치적 사안에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예.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입장 자체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당인으로서 당대표가 제기한 거에 대해서 또 바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저는 말씀하신 당내 컨센서스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마련된다면 전 그때 가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자기 입장들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안도 그렇고 최근에 이른바 추윤 갈등 그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이례적인 아닌가. 그동안 현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좀 있었죠. 이번에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입장을 낸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사면론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요. 오전 8시 39분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